본방송 프로그램은 컴포지터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는 제작, 지원되지 않았으며 작품 내 모든 내용은 컴포지터인 본인의 경험을 기반하여 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이 일반화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 시청지도 바랍니다. 나는 컴포지터다. 어서 일어나. 지금 안 일어나면 지각이야. 지각? 언제부터 신경 썼다고. 가지고 연쳤어. 무슨 소리야. 네가 좋아하는 컴포스팅 하러 가야지. 아니, 너는 자는 걸 더 좋아해. 지금도 외면하고 있잖아. 잘 생각해봐. 너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넌 컴포지터야. 너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맞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난 컴포지팅을 좋아해. 그래, 난 컴포지터야. 근데 컴포지터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전체 VFX 파이프라인 중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시각 효과를 원본 영상에 넣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납품하는 사람. 그게 바로 컴포지터야. 쉽게 말해서 합성하는 사람. 이거 한번 봐봐. 이건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디지털 아이디어라는 VFX 회사의 릴 영상이야. 우린 전반적으로 영상에 이런 시각 효과를 만들어 얻는 작업들을 해. 다른 말로 하면 비주얼 이펙트, 줄임말로는 VFX라고 해. 영화가 끝나면 엔딩 크레딧에 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작업한 수많은 작업자들 이름이 올라가잖아? 우린 비주얼 이펙트에 해당하는 부분에 크레딧이 올라가. 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선 하나의 VFX 회사만 작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화의 스케일, 제작 비용에 따라서 인원은 많이 달라져. 그럼 이런 영상을 혼자 다 만드냐고? 당연히 아니지. 물론 컷에 따라서 하나의 파이프라인만 거쳐가는 작업도 있는 반면에 보통 여러 단계로 나뉘어서 협업을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VFX 공정에서는 파이프라인이 정말 중요해. 그럼 지금부터 내가 VFX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볼게. 이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VFX 분야는 이렇다고 보면 돼. 우선 하나의 영화가 어떻게 VFX 공정을 거치는지 설명해 줄게. 앞서 비주얼 이펙트는 포스트 프로덕션에 해당하는 팀이라고 했잖아? 그래,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린 프로덕션 단계에서 촬영을 해온 데이터, 즉 플레이트를 받아서 작업을 시작해. 여기서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 카메라로 촬영된 플레이트를 그대로 받아서 작업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어. 아무리 정확하게 촬영을 계획하고 촬영해온 데이터라고 해도 찍혀서 넘어온 데이터에 모든 샷이 동일한 컨디션으로 촬영될 수 없기 때문이야. 그게 가장 영역이 두드러지는 부분이 색 공간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작업하기 전에 DI라는 공정을 거쳐서 색 보정된 플레이트가 넘어와. 이걸 우린 DI라고 흔히들 이야기해. 사실 모든 CG, 즉 VFX 이슈가 있는 컷들은 촬영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꼭 거쳐가는 공정이 있어. 프리비즈. 기본적으로 VFX 샷 중에는 실사를 기반으로 촬영된 데이터에 CG가 들어가는 컷이 있고 풀 CG로 구성되어 있는 컷들이 있어. 여기서 프리비즈 팀은 감독이 VFX를 다 마치 완성된 데이터를 보기 전에 이 샷이 어떻게 진행될지 컨셉에 맞춰 로우 데이터로 선 작업을 해. 현재는 영화 작업에서는 마야라는 툴을 사용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다른 산업에서는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서 작업하는 추세야. 앞으로 VFX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실시간 렌더링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언리얼 엔진이
앞으로도 VFX 파이프라인에 더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 프리비지 팀은 이렇게 작업된 결과를 통해서 현장에서 보다 정확하게 촬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을 해.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구성된 프리비지가 있어야 좋은 촬영 데이터도 넘어오는 거고, 그런 플레이트를 우리가 받아서 작업해야 전체적인 퀄리티도 맞춰 상향되는 거지. 프리비즈, 굉장히 중요한 파이프라인 중 하나야. 컨셉 아트. 혹시 영화 보는 거 좋아해? 영화마다 감독이 표현하고자 하는 룩이 다르고 추구하는 컨셉이 다르잖아. 영화 승리호를 예를 들면 감독이 추구하는 우주의 컨셉은 인터스텔라와 같은 완벽한 리얼리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비비드한 갤럭시를 담은 우주를 표현하고 싶어 했어. 컨셉 아트 팀은 이러한 영화 전체에서 VFX 전반적인 컨셉을 이미지화시켜서 감독과 논의하고, 이 공정은 VFX 본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결정이 돼. 결국 승리호는 감독이 추구하는 우주의 이미지가 있었고, 그런 걸 컨셉 아트 팀에서 정확히 제시했고 컨셉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정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감독이 표현하고자 하는 같은 컨셉의 우주를 담은 승리호가 탄생되지 않았나 생각해. 물론 승리호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에서도 컨셉 아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영화 전체의 무드를 결정한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중요한 파이프라인이야.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게임 쪽은 영화와 정말 다른 산업이야. 우선 가장 다른 건 산업을 주도하는 자본력부터 다르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일들이 달라. 영화 VFX의 작업자인 나로서 이야기를 하자면 영화는 아무래도 실사를 바탕으로 제작되는 컨텐츠라면 게임 쪽은 비현실적인 부분의 재미를 느끼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가 달라. 그렇지만 게임 쪽에서도 게임 전반적인 컨셉이 수요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컨셉 아트 파트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 어셋, 모델링 앤 텍스처. VFX 시장에 이런 말이 있어. 잘 만든 어셋 하나, 열 소스 안 부럽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말 그대로야. 마블 영화 시리즈를 생각해봐. 아이언맨, 헐크, 스파이더맨. 물론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각 캐릭터가 입는 슈트나 이런 부분이 디벨롭 되긴 했지만 이 모든 근원은 하나의 어셋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야. 우린 이걸 어셋이라고 불러. 어셋 아티스트는 디지털 캐릭터뿐만 아니라 3D props, buildings, vehicles, weapons 등 많은 3D 요소를 모델링, 쉐이더, 텍스처 작업을 해. 모델링은 일반적으로 마야, G브러쉬를 통해서, 텍스처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라리를 이용하거나 블렌더, 서브텐스 페인터를 이용해. 이건 회사마다 다른데 어떤 회사는 어셋 팀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고 다른 회사에서는 모델링 팀과 텍스처 팀으로 따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작업은 실제 포토스캔 데이터, 즉 카메라로 실사를 촬영해서 그 데이터 위에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어. 이제 본격적인 3D 파이프라인의 시작이야. 매치 무브. 프로덕션 단계에서 촬영해온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작업을 시작하는 데는 가장 먼저 실제 촬영된 카메라와 마야씬에서 만든 디지털 카메라를 서로 같은 속성 값으로 맞추는 일이 필요해. 바로 이런 일을 매치 무브 팀에서 담당해. 정확한 매치 무브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촬영된 카메라의 기종, 촬영 시 사용한 렌즈의 종류, 오리지널 플래트의 사이즈와 같은 정보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정보들은 메타데이터라는 정보값에 들어있어. 이러한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같은 카메라로 촬영한 플레이트라고 해도 렌즈에 따라서 그리고 촬영하고자 하는 사이즈에 따라서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센서의 활용 범위가 달라지고 왜곡이 달라지기 때문이야. 그리고 마야라는 3D 씬 환경에서 작업되는 3D 데이터는 우리가 실제 카메라로 촬영해온 데이터와는 다르게 왜곡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사와 합성을 하기 위해선 디스토트, 왜곡 값을 적용해야 해. 매치 무버는 그런 정보를 3D 이퀄라이저라는 툴을 사용해서 매치 무브를 작업하지. 물론 회사에 따라서 PF 트랙, 부즈, 싱사이즈라는 툴을 사용하기도 해. 앞서 이야기한 메타데이터에 담긴 정보들은 말 그대로 촬영이 끝난 뒤 얻을 수 있는 정보라면 촬영 현장에 직접 가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도 있어. 매치 무버는 결국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고 직접 보는 정보는 당연히 플레이트에서 얻어가는 정보보단 큰 역할을 하지. 그렇게 현장에 나가 매치 무버는 공간에 대한 여러 방면으로 포토 촬영을 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포토 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있어. 뿐만 아니라 공간을 인식하는 라이다 정보도 매치 무브에겐 중요하고, 결국 매치 무브는 정보력이야. 리깅 앤 애니메이션. 잘 만들어진 모델링 데이터가 움직임을 갖기 위해서는 리깅이라는 과정을 거쳐. 모델링은 말 그대로 겉모습일 뿐이거든. 이런 모델링에 뼈를 심어준다라고 하는데 이걸 리깅이라고 해. 그래서 리깅 파트에서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리깅을 잘할 수밖에 없어. 보통 리거는 크리처 리깅, 오브젝트 리깅, 클러스터 시뮬레이션과 같은 일을 해. 그리고 VFX 시장에서는 이러한 리거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게 사실이야. 그만큼 희소 가치도 있고 반드시 필요로만 한 파이프라인 중 하나야. 만약 정말 애니메이션을 잘 잡는 애니메이터라고 해도 제대로 작업되지 않은 리깅 위에서는 춤을 출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리거는 정말 소중해. 애니메이터는 소중한 리거가 리깅한 캐릭터 또는 프롭, 바이컬과 같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사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을 잡아. 어떻게 보면 이런 점이 영화 VFX와 게임에 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이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 그렇지만 2D 파이프라인과 다르게 3D 파이프라인에서는 영화 VFX에서 일하다가 게임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덜어 있더라고. 그리고 요즘에는 모션 캡처 데이터를 활용하여 애니메이션을 잡는 경우도 있어. 액터가 모션 캡처 포인트를 달고 카메라 앞에서 촬영을 하면 그 데이터가 3D 작업하는 씬 X, Y, Z 공간으로 들어오거든. 실제 움직임 때문에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 활용하는 방향이 있지만 더 영화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 모션 캡처 데이터 위에 애니메이션을 새로 잡는 경우도 있어. 결국 보여지는 아웃풋이 좋은 그림으로 가기 위함이니까. 풀 3D 컷에는 디지털 카메라와 씬을 세팅하는데 그러한 작업을 레이아웃이라고 해. VFX 회사마다 다른 부분이 있지만 애니메이터가 이 레이아웃을 잡아주는 경우도 있어. FX 파트를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레이아웃이 될 수도 있고, 레이아웃 작업은 회사마다 따로 파이프라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앞서 프리비즈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FX 시뮬레이션. 보통 CG 혹은 VFX라고 하면 사람들은 FX를 많이 생각하곤 해. 물론 화려하고 멋진 장면이 많이 연출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해. FX는 Destruction, Fire, Liquid, Smoke, Particle 시뮬레이션과 같은 물리적 요소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작업을 해. FX를 다루는 프로그램도 많지만 후디니를 보통 사용하고,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파트에서 넘어온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작업을 하고, FX 아티스트는 폭파, 불, 물, 연기, 파티클 여러 분야 중 자신의 무기가 있으면 더 성장할 수 있어. 크라우드 헤어퍼. 우선 군중팀과 헤어퍼팀은 다른 팀이고, 크라우드는 군중팀을 말하는데 FX팀과 마찬가지로 다중의 캐릭터, 오브젝트 등을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을 잡고, 헤어퍼, 클로스, 파트도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작업을 해. 라이팅 렌더링, 매치 무브, 모델링, 텍스처, 리깅, 애니메이션, 크라우드, 헤어퍼, 시뮬레이션, FX까지 모든 3D 파이프라인을 거쳤으면 이제 마지막 라이팅 렌더링 팀이 있어. 앞단에서 작업된 모든 3D 데이터를 취합하고 실사 환경에 맞춰 라이팅 작업을 해. 그러기 위해서 현장에서 찍어온 HDRI를 활용해서 주변 환경에 대한 빛을 이해하고 실사와 가장 맞게 라이팅을 해내는 게 중요한 파트야. 우리의 눈은 빛에 가장 예민하다고 하잖아? 늘 보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가장 어색해질 수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라이팅 아티스트는 정확한 빛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해. 가장 대중적인 툴로는 마야를 많이 사용하지만 더 파운더리사에서 나온 카타나도 많이 활용해. 렌더러로는 V-Ray, 렌더맨, 아놀드, 레드시프트, 옥테인 등이 있고 회사마다 사용하는 렌더러는 달라. 그래도 보통 VL을 쓰고 각 회사 홈페이지에서 어떤 렌더러를 쓰는지 알아봐도 좋은 것 같아. 3D 파이프라인은 앞뒤로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특정 한 파트에서만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어. 그리고 앞뒤 포지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많이 하면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파이프라인이고 많이 연계되어 있을 만큼 도움이 될 거야. 매트 페인팅. 3D 파이프라인에는 어셋 팀이 있다면 2D 파이프라인에는 매트 페인트 팀이 있어.
매트 페인트는 VFX에서 디지털 매트 페인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DMP라고 하기도 해. 우린 쉽게 매트 팀이라고 이야기를 해. 우리가 작업하는 것은 영상, 즉 움직이는 그림이지만 잘 그려진 매트 페인트 한 장을 잘 뽑은 카메라에 얹어 한 장의 그림이 아닌 영상처럼 보이게 하기도 해. 이걸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영화관에 가면 프로젝터 있잖아? 그런 원리야. 벽이나 특정 오브젝트의 이미지를 프로젝션하는 것. 매트 페인터는 포토샵을 사용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배경을 실제와 같은 공간처럼 그림을 그리거나 합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소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담당해. 그래서 회사마다 매트팀에서는 실사를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소스들이 많이 있어. 하지만 프로젝트의 이슈에 따라서 촬영 현장에 직접 가서 카메라로 현장 스케치를 통해서 소스를 촬영해오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앞서 매트 페인팅한 소스는 한 장의 그림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프로젝션돼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지 이해하면서 작업하는 것이 좋아. 3D 파이프라인에서 언급했듯이 VFX 공정은 각 파트 앞뒤로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고 했잖아. 매트 페인터도 그래서 영상을 합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성에 대한 이해도와 2.5D 프로젝션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모션 그래픽. 모션 그래픽에서는 영화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 엔딩 크레딧, 트랜지션, 그리고 합성이 들어가는 각종 모션 소스에 대한 작업을 진행해. 애프터 이펙트라는 툴이 모션 그래픽을 가장 다루기 좋은 툴이기 때문에 모션 팀에서는 에펙을 사용하고 어도비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하여 모션에 들어가는 소스를 작업해. 컷에 따라서 합성 파트와 협업하여 모션 소스를 합성팀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합성팀에서 작업한 합성 플레이트를 모션팀에 전달해서 모션에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어. 컴포지트. 컴포지트는 합성하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간단히 컴포한다고 이야기를 해. VFX 파이프라인의 마지막 단계인 컴포팁은 앞서 진행된 모든 데이터, 즉 3D 렌더링 데이터, 모션 소스, 매트 페인트 소스를 취합하여 최종적으로 그림을 만드는 작업을 해. 파이프라인에서 맨 마지막 단계인 만큼 앞서 전달된 데이터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결국 다시 강조하면 VFX 파이프라인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로토스코핑으로 시작해서 리무브 작업, 그린스크린과 블루스크린에서 촬영된 원본 플레이트의 키잉, 타임랩스, 리타임, 2G 트랜지션, 분할 합성, 컨셉에 맞춰 룩 작업, 스탁 소스를 활용한 2D 소스 합성, 매트 컴프, CGI 컴프, 풀 CG 컷 룩 합성과 같은 일을 해. 컴포지터가 VFX 파이프라인의 각 파트에 대해서 스페셜리스트처럼 전문적으로 다 알 수는 없더라도 전반적으로 모든 파트에 대해서 지식이 있으면 아무래도 마지막 단계에서 작업하는 포지션으로서 일하기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